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레야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죠. 모두들 여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리뷰할 책은 에리히 프롬 철학자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190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산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사회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는데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사회라든지 새로 생겨난 가치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이유를 좀 분석하고 인간 내면의 진정한 독립적인 해방 그리고 사회 변혁을 같이 추구하는 등 매우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유 대신 복종을 선택하게 만든 나치를 심리 분석하고 베트남 전쟁, 핵무기 확산 등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에 앞장섰으며 소비주의에 빠진 미국 사회 그리고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등 대부분 사회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중을 실은 철학자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철학책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1장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은 말 그대로 살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던, 어떤 발전을 겪던, 뭘 사랑하던 그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는 또 역설합니다. 뭘 사랑하던 그 사랑이 적절하고 욕망과 본성에 맞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 또는 그녀가 그렇게 틀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에리 프롬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맞닥뜨리는데요. 언어, 폭력, 가스라이팅 등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폭력은 비록 신체적으로 가해가 가는 폭력이 아니더라도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해결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폭력이라는 것은.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언어, 폭력, 가스라이팅, 신체적 폭력 모든 위협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 있는 삶을 살면서 사랑을 계속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또한 그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행동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사회가 많이 관료화됐다고 하면서 인간이 온전히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삶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전히 삶을 사랑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이 주제는 제목 그대로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는 책인데요. 진정한 사랑에는 타인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19세기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인간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해결책은 이렇게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버린 지금 목적으로 대하려면
현대의 과제는 인간의 지성, 감성을 각각 기르는 것이라고 하며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목적성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한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임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과 자기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에리 프룹이 말하는 이기심은 자기애가 부족해서 생긴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과 다른 바깥 세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만 관심을 두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질투하거나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애가 결핍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를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에리 프롬이 말하듯이 타인을 질투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을 증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오심의 반대말인 사랑은 격정이 아닌 자기 대상의 행복, 발전, 자유를 위해 매진하는 등 능동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마음가짐이 반드시 되어야 사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모두들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나가 되어야지 서로가 만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이죠. 우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네 번째는 창의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술에 관한 것인데요. 에리 프롬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본질들이 있는데요. 보고 대답하는 능력, 감탄하는 능력,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대답하는 능력은 그대로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풍기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 끊임없는 해석과 창조를 거듭하듯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고와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보고 대답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무언가를 무심하게 지나치기보다는 사소한 거라도 보고 감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뇌에서 감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마지막은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중력입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곳에 푹 빠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모두 미술 전시를 보거나 악기를 키거나 무언가를 감상하거나 할 때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먼저 와닿죠. 하지만 에리 프롬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폐하고 비현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며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며 죽음이 두렵기는 하겠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무력감에 대하여입니다. 에리 프롬은
무력감이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에 대한 무력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합리화시켜버리면 굉장히 다른 어떤 부정적 감정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7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자유를 얻으려면입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벌고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굴레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삶에 만족할 줄 알려면 에릭 프롬은 소비 습관을 변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비 습관을 변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관점으로 소비를 하면 그것은 생산이 아니고 소비만 끊임없이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비 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자유로운 태도로 접근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번째는 소비하는 인간의 공허함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도 모두들 겪으셨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하면 그때만큼 마음이 충족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 무언가 굉장히 허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도 소비를 함으로써 에릭 프롬이 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하면 그 순간만 좋지 그 이후에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삶은 살아있는 것과 변화와 발전의 과정인데 그것이 포커스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소비 등등의 포커스가 맞춰진 소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릭 프롬이 제시하는 본질은 우리 안에 깃든 정신력을 기르고 각각의 이성, 감성, 미의 감수성 등을 키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해드린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성과 감성을 분리할 줄 아는 사고력을 키워야 하며 미의 감수성을 키움으로써 소소한 것에 기뻐하고 소소한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기 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타인에 의하거나 타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 안에서 나온 몇 가지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망상을 버리고 타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계속 밖으로만 나다니지 않고 자신에게 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을 향해 이미 첫 걸음을 뗀 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 즉 무기력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이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책을 끝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설득하며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쓴다.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더 많이 느끼고 관찰하면 더 생산적이고 자신이 자신과 가까워진다. 폭력과 달라 사랑은 인내를 전제로 한다. 내적 노력을 무엇보다 용기를 전제로 한다.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실망을 참고 견디는 용기, 일이 잘못되어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강인함을 믿기 때문에 의인의 왜곡된 형태의 폭력을 믿을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할까요? 에리 프롬이 얘기한 대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가면서 창의력, 이성, 감성, 사고력 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삶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